낭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사랑부터 떠오르십니까? 손잡고 걷는 것, 함께 여행하는 것,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낭만이라고 하면 을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혼자서는 낭만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집니다. 나는 낭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구나. 그런 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낭만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혼자 있으면 낭만적인 순간이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없이도 가능한 낭만에 대해, 사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삶에 대해. 이 이야기는 사랑을 하세요, 누군가를 만나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반대도 아닙니다. 혼자가 최고입니다,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여도 함께여도 지금의 삶은 충분히 낭만적일 수 있다는 것. 약 20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풍요에 대해 깊이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복이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오늘은 그의 시선을 빌려 60의 낭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도 꽤 괜찮네. 혼자인 것이 초라하지 않구나. 이것도 낭만이었구나.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낭만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낭만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랑을 떠올립니다.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는 연인, 노을을 보며 손을 잡는 부부, 눈 내리는 거리를 걷는 커플. 이런 것들이 낭만의 이미지입니다. 광고에서 보는 장면들, 함께 여행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는 모습, 행복한 커플, 다정한 부부. 이런 것들이 낭만적인 삶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낭만은 누군가와 함께해야 가능하다고, 혼자서는 낭만적일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좁은 정의입니다. 낭만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낭만은 일상에서 벗어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충만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낭만에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일상에서 벗어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요한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집 안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커피 향을 맡으며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평온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낭만입니다. 저녁에 혼자 산책한 적이 있으십니까? 해가 지는 하늘을 보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흔들리고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것이 낭만입니다. 밤에 혼자 음악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노래,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슬프면서도 좋았습니다. 그것이 낭만입니다. 낭만은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도 낭만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낭만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낭만을 연애와 분리해 보십시오. 낭만은 사랑이 아닙니다. 낭만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삶의 순간들에서 충만함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다면 혼자 있어도 낭만적입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이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것을 얻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외부의 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곧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사랑을 얻어도 곧 불만이 생깁니다. 성공해도 곧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풍요라고 답했습니다. 내면의 풍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것 없이도 내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고, 느낄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내면이 풍부합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괴롭습니다. 지루하고,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텔레비전을 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요. 외부의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없다고요. 이것이 낭만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을 외부에서 찾으면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 낭만적입니다. 혼자 있으면 낭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낭만을 내면에서 찾으면 혼자 있어도 낭만적입니다. 내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내 안에서 충만함을 발견합니다. 외부의 것이 없어도 내면이 풍요롭습니다. 60이 넘으면 외부의 것이 줄어듭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새로운 경험이 줄어듭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불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외부가 줄어들면 내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풍요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혼자 있어도 낭만적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낭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조용한 아침에 일어납니다. 집 안이 고요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고요함이 쓸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고요함이 좋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깨울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옵니다. 시원하고 깨끗합니다. 잠시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 순간 마음이 평온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낭만입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집니다. 컵을 들고 식탁에 앉습니다. 아무도 없는 식탁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고 배우자와 이야기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 혼자가 나쁘지 않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십니다. 맛을 음미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생각이 흘러갑니다. 과거의 일들, 앞으로의 일들. 그냥 생각이 흘러가도록 둡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히 내 시간입니다. 이것이 낭만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뭘 할지 내가 정합니다. 아무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기로 합니다. 아니면 산책을 하기로 합니다. 아니면 그냥 집에 있기로 합니다. 뭘 하든 내 선택입니다. 왜 그래? 뭐 해? 어디가?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 자유가 좋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이것이 낭만입니다. 혼자 하는 산책 오후에 나갑니다. 공원을 걷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립니다. 새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머릿속이 비어갑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이렇게 걸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마음껏 걸을 수 있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잠시 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나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낭만입니다. 늦은 저녁에 음악을 듭니다. 오래된 음악. 젊었을 때 들었던 음악. 그 음악에 담긴 시간이 느껴집니다. 20대의 나, 30대의 나. 그때의 감정들, 그때의 사람들.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음악이 끝납니다. 집 안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낭만입니다. 노년의 낭만은 이런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하고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낭만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사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제 사랑 같은 건 안 해. 사랑은 끝났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해야 해. 혼자 있으면 안 돼. 사랑 없이는 불행해.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조바심이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조바심이 없어집니다. 언제 만나지? 어디서 만나지? 어떻게 만나지? 이런 고민이 없어집니다. 조바심이 없으니 편안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좋고 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비교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데 나는 없네. 저 사람은 함께 여행하는데 나는 혼자네. 이런 비교가 없어집니다. 비교가 없으니 열등감도 없습니다.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생깁니다. 관계에 쏟던 에너지가 남습니다. 연락하고, 만나고, 맞추던 시간이 남습니다. 이 시간을 나에게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이런 것들의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계에 따른 걱정이 없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잘 되고 있는 걸까?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느낌입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자유가 줄어듭니다. 맞춰야 하고, 고려해야 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면 자유롭습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삽니다.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습니다. 이 자유가 주는 여유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이것이 사랑을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쓸쓸합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도 견딜만 합니다. 여유가 있으니까요. 쓸쓸함이 와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한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자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유가 적었습니다. 일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유가 늘어납니다. 은퇴하면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자녀가 독립하면 돌봄에서 자유로워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기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가 소중합니다. 평생 구속되어 살다가 이제야 얻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이 자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자유를 뺏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춰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내 방식을 바꿔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자유를 뺏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면서 함께하는 것. 아니면 혼자서 자유를 지키는 것.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지 않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합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내 공간을 내가 정리합니다. 집을 어떻게 꾸밀지, 무엇을 어디에 둘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추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지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싫은지.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합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룹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추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느끼고, 내가 처리합니다. 이것이 자유를 잃지 않는 삶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 자유를 지키기 쉽습니다. 맞출 사람이 없으니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유를 잃지 마십시오. 자유는 노년의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으면서도 초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자신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좋아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좋아합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관심사가 있고, 취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이런 것들로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면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입니다. 가끔 외롭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외롭네, 쓸쓸하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잠시 느끼고 지나가면 됩니다. 필요할 때 연결됩니다. 완전히 고립되지 않습니다. 가끔 자녀에게 전화하고, 가끔 친구와 밥 먹고, 가끔 이웃과 인사합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연결이라도 있으면 완전한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초라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불쌍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야. 외로워. 이런 말을 하면서 관심을 끌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삽니다. 혼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불쌍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삶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삶이 충만해집니다. 부족한 것보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초라함이 사라집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위가 있습니다. 당당하고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낭만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쓸쓸합니다. 아무리 혼자가 편하다고 해도 가끔은 외롭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좋다고 해도 가끔은 누군가가 그립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집 안이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가끔은 무겁습니다. 명절에 혼자 있으면 쓸쓸합니다. 다른 집들은 가족이 모이는데 나는 혼자입니다. 그때는 외롭습니다. 아플 때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을 사다 줄 사람, 걱정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눌 사람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기쁜 일을 혼자 기뻐하면 뭔가 부족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좋아. 외롭지 않아. 이렇게 강변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쓸쓸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삶이 싫지는 않습니다. 쓸쓸할 때가 있지만 평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지만 자유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울 때가 있지만 혼자가 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삶입니다. 이 모순이 이상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삶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것과 슬픈 것, 만족과 불만. 이런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만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자유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이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혼자 살면 완벽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혼자 살면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환상입니다. 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도 가끔은 쓸쓸합니다. 그래도 이 삶이 싫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의 낭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낭만은 연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아침, 혼자 마시는 커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런 것들이 낭만입니다. 낭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풍요에서 옵니다. 내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면 혼자 있어도 낭만적입니다. 사랑을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조바심이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 여유가 또 다른 낭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허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도 충분히 낭만적입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조용한 산책,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들이 당신의 낭만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속에 낭만은 있습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낭만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느끼면 됩니다. 내가 충만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여도, 함께여도, 지금의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당신은 괜찮습니다. 가끔 쓸쓸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쓸쓸함이 지나가면 다시 평온이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어디에 있든 행복하다고요. 혼자 있어도, 함께 있어도. 내 안에 충만함이 있다면 삶은 아름답다고요.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삶도 충분히 낭만적입니다.